황교안. 과연 그는 누구인가? 1957년 4월 15일생으로 경기고등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3기로 1983년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임용됩니다. 그는 공안검사로 활약하며 대구와 부산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저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동기인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이 2011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동기는 사직한다는 전통에 따라 검사장 생활을 그만두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황교안이라는 인물이 알려진 계기는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부터입니다.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3년 2월 28일 공직 후보자 황교안. 그는 특유의 차분한 말투와 올곧은 성품을 청문회를 통해 대중에게 각인시키며 흔들림 없는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쌓게 됩니다. 이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직접 청구하여 이석기를 구속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일은 황교안이라는 인물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황교안의 성품은 차분하지만 강력한 추진력을 통해 확실하게 이길 승부에서는 과감하게 돌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박근혜 정부는 끊임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특히 국무총리 순환사가 시작됩니다. 근현대사에서 꾸준히 그래왔듯 국무총리 순환사의 배경에도 정치 공작이 있었으며 초대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사의를 표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후임으로 지명된 안대희와 문창극 후보자가 차례로 계속 낙마하면서 그는 거의 유명무실한 식물총리로 임기를 유임하다 2015년 이완구 총리가 두 번째 국무총리가 되면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정치 공작은 집요하게 계속되었고 결국 성완종 리스트라는 공작에 의해 이완구 총리가 총리직에서 사임하게 됩니다. 결국 훗날에 이는 무죄로 선고되며 확실한 정치 공작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국무총리 순환사를 겪고 있는 박근혜 정부 당시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를 발굴해서 청문회에 세우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론과 청와대 구판 등 각종 정치 공작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국민의 여론도 매우 좋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국무총리 자리를 선뜻 하겠다는 인물도 없었으며 설사 그 자리에 갈 만한 인물이 거론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이어진 정치 공작과 각종 여론몰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런 혼돈의 상황에서도 우직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관료였으며 정치 공작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서서히 국민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선 법무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로 임명되는 것이 매우 낯선 광경이었지만 황교안은 다른 대안이 없던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총리직을 맡게 되면서 2015년 국무총리직에 임명됩니다. 당시 반대 여론도 상당했지만 이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정권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매우 선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황교안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저는 성경 속의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 광야에 버려졌으며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준수한 외모에 성실하고 신실한 인물이었던 요셉은 애굽의 한 관료인 보디발의 노예가 되어 그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는 준수한 외모의 요셉에게 다른 마음을 품게 되고 그를 유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요셉은 거부하고 그 자리를 피했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며 누명을 씌우게 되고 요셉은 결국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요셉은 감옥에 투옥되어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애굽의 통치자 파라오는 반복되는 이상한 꿈에 시달리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박사와 해몽가들을 모집하지만 명쾌한 해석을 듣지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감옥에 있던 요셉의 신실함을 경험한 한 관료가 파라오에게 요셉을 추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요셉이 파라오의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후에 애굽에 있을 풍년과 기근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에 감탄한 파라오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당시 애굽에는 총리 임명이 가능한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그 나이가 30세부터였고 요셉이 총리에 오르게 된 나이가 30세였습니다. 황교안이라는 인물을 요셉에 비유하는 것이 과도한 비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가 총리직에 올라가는 과정이 현실판 요셉과 매우 비슷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황교안이라는 인물이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하게 된 과정을 지켜보면 그 옛날 성경에서 요셉이 걸어갔던 길과 비슷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최근 그는 4.15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15 선거 당시 국민들이 그에게 실망한 것은 선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패배 선언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부정선거 여론이 팽배할 때에도 그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신중하고 차분한 성품 때문에 무언가를 확신하기까지 고민이 상당히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명백한 증거와 확신이 생기면 그는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통진당 해산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한강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밝힌 황교안 후보는 국민에게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바로 그 공간입니다. 22살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할 도리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사건에서도 어떠한 부분에서 확고한 확신을 갖게 된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황교안 후보의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